10월 14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3% 하락한 3,561.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46% 하락한 847.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양, 큐로홀딩스, 캐스피온, 로보스타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로봇 테마와 관련한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의 로봇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테슬라는 사업의 무게추를 전기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미국의 로봇 기업인 피규어 AI는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네이버의 벤처 사업부인 네이버 DSF는 서머 로보틱스에 신규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서머 로보틱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봇 스타트업으로 로봇의 눈을 담당하는 비전 센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오늘 로봇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증권은 LG전자가 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으며 LG전자의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하면서 1.7조 원의 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95,000원으로 유지했으며 LG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83,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5%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 중국지사의 타오린 부사장이 SNS를 통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언급에 테슬라가 실적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LG엔솔이 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2차전지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 감소한 5조 6,99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6,013억 원을 기록했어요. LG엔솔은 북미양 에너지 저장 장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히토류에 이어 다음 달부터 리튬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의 수출도 통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모두 미국이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통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한중NCS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주요 첨단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은 미국의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1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투자 대상은 방산과 우주항공, 인공지능과 배터리, 그리고 양자 컴퓨팅 산업이며 로봇과 원자력 등 27개의 세부 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미국장에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산은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고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브로드컴이 9.8%의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 증가한 86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1% 증가한 1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반도체 테마는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만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 기업과 조선 기업들을 조사하고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도 미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 정부의 조사 과정을 지원했던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들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큐로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큐로홀딩스는 지난달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동양과 동양 우선주들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우선주들이 상법 개정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동양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선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배당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스피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캐스피온은 히토류 대체제로 불리는 페라이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은 주말 동안 중국과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오늘 대부분의 히토류 관련주들은 급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고려아연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로 인해 희귀금속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려아연이 올해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고려아연의 강세 속에서 KZ정밀도 동반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KZ정밀은 영풍정밀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으로 고려아연의 지분 2.1%를 보유 중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성호전자와 메이슨캐피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성호전자는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데즈 컴바인을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남북회담 본부를 복원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조직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남북교류 협력 기능을 담당할 평화교류실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와 함께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알피바이오는 실적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IR 협의회 리서치센터는 알피바이오의 올해 매출액이 1,338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상반기에 확인된 실적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부문이 전체 매출의 6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명인제약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명인제약은 10월 1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중추신경계 치료 약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 치료제, 조현병과 우울증 등 신경계와 정신계 약물 시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잇몸약을 대표하는 이가탄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위치는 언론을 통해 차회사인 비욘드아이가 LG전자의 1차 공급사인 비콘INC의 디스플레이 모듈 사업을 양수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확보하고 적용처를 가전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비온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화이자가 미국의 비만 치료제 기업인 메세라를 인수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뉴코 모델이 K바이오의 새로운 기술 이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뉴코 모델이란 특정 물질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별도의 회사를 세워서 신약을 상용화하는 사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메세라는 한국의 D&D 파마텍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후 화이자에 인수되면서 뉴코 모델의 사업성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로 D&D 파마텍은 사실상 화이자의 파트너사가 됐다고 전해졌어요. D&D 파마텍 외에도 국내 기업 중 에이비온과 나이백이
미국 소재의 뉴코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기사에 에이비온과 나이백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흥하해온, 2위는 동양, 3위는 유니온 머티리얼,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성한머티리얼스,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대한해운,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대한전선, 10위는 유니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입니다. 상법 개정에 수혜주로 부각되며 우선주들과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국내 해운 기업들이 반사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림로봇, 2위는 시그네틱스, 3위는 현대모백스, 4위는 한국첨단소재, 5위는 코데즈컴바인, 6위는 한라캐스트, 7위는 아이인플러스, 8위는 엑스게이트, 9위는 캐스피온, 10위는 클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시그네틱스, 현대모백스, 한국첨단소재, 코데즈컴바인, 아이인플러스, 캐스피온입니다.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관련주이며 현대모백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한국첨단소재와 아이윈플러스는 양자암호 관련주이며 코데즈컴바인은 남북경협 관련주입니다. 캐스피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페라이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네이버, 5위는 한미반도체,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LG엔솔, 8위는 포스코퓨처엠, 9위는 고려아연, 10위는 삼성 SD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클로봇, 3위는 로보스타, 4위는 현대모백스,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7위는 한라캐스트, 8위는 원익홀딩스, 9위는 휴림로봇, 10위는 ICTK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스타, 현대모백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로봇 관련주인데요. 이 중에서도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